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법안이 3개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발의돼 있는데 그 법안들이 과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이 3개 법안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위원님? 네. 현재 그 세 개 법안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해요. 네, 막 복잡한데. 숫자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제 그 골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까지 방송위원회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그 이사들을 추천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거를 국회가 직접 국회가 직접 여야와 이렇게 정부 추천을 비율을 만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하자는 의견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장 임명 제도는 이제 그러니까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만들자. 특별 이사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 자체로만 보면 네. 뭐 문제가 뭐 있나. 어차피 뭐 그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그런 제도도 네. 사실 뭐 여야 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배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좀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방송의 독립성 이런 걸 네. 외치잖아요, 네. 늘. 네. 그런데 그 뭐 여당 3명, 뭐 야당 3명 추천을 몇 명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걸 국회에서 정하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궁금한데 네.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수신료가 이제 준조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TV 수상기가 있으면 세금 형식으로 2,5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보유세도 아니고 재산세도 아니고 이상한 식의 어떤 수신료. 그런 수신료를 걷는데 네. 원래 그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전파가 아날로그 시대일 때는 전파가 이렇게 항상 마음대로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한해요. 전파를 쓸 수 있는 유한.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도 보면은 이제 그 주파수 때문에 항상 네. 이게 뭐 3개, 2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과거의 아날로그 전파도 이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자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공공의 목적에 맞춰 써야 된다. 그런 개념 때문에 모든 방송이 다 공영방송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화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네. 우리가 세금의 개념으로 네. 그 수신료를 걷는데 과거에는 뭐 전파가 이제 유한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디지털은 무한히 그 채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뭐 그 전파 캐리어의 희소성 때문에 공영성을 지켜야 된다. 뭐 국가의 자원이니까 공영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신료라는 것도 그것이 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영방송이라는 그 컨텐츠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 전파가 유한할 때는 이거를 공익의 목적에 좀 사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가 그것을 사용하는 그 방송사의 일정 부분의 어떤 공익을 요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걸 감시할 어떤 의무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같이 수백 개 채널, 수천 개 채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공영방송에 그런 감독과 사장 임명과 이런 그 이사들을 지정해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그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
그 목적에 쓰고 싶어 하니까. 그런 의도가 진짜 다분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입니다. 다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나 사장 임명을 국회가 컨트롤하겠다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공영방송 개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보다 더 훨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요? 네, 왜 해결이 안 되냐 하면 공영방송 내부가 정치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내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KBS나 MBC의 경우에는 네.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여야의 어떤 당파성을 띠고 그것이 구성이 되지만 또 공영방송 내부에서는 그것이 사측과 노측이라는 또 다른 그 정치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KBS에 있을 때 네. 보면 네. 그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항상 이 방송이 뭐가 공정성 시비가 열리면 이제 그게 경영자 측하고 그다음에 제작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면담? 하잖아요. 아, 협의. 네, 네. 어. 근데 이게 노사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는 편성이 어떤 공정성 이런 거를 논하려면 공정방송의 공평성을 논하려면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왜 노사 간의 문제가 되냐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정방송, 방송의 독립 이런 거를 논의하자고 모이는 그 자체가 노사 간의 힘겨루기의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제작자가 노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공영방송의 노조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노조와는 또 다른 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과거 우리가 87년 민주화 체제, 네.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그 체제를 겪고 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의 그 진보적 이념들이 이제 좀 대세가 됐는데 아, 진보적 이념이라는 게 그 좌파적 이념. 그렇죠. 예, 좌파적 이념인데 사실 그 진보적 이념은 네. 그 민중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아. NLPD라는 이쪽의 사회 변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탕은 뭐냐 하면 그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국내 자본가 세력을 자본주의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는. 북한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북한의 문제죠. 결국 그래서 네. 그 87 민주화 체제를 추동했던 그 이념의 이데올로기 그룹들이 네. 결국 이제 사회주의 어떤 혁명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것이 민주주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그 민주 기지론과 같이 엮이면서 이게 종북적인 네. 핵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이 90년도에 언론 노조가 생기면서 네. 그 언론 노조의 핵심을 바로 그런 그 NLPD, 민주. 그런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다음에 미 제국주의로부터, 뭐, 진정한 독립을. 뭐야. 이런 그 핵심의 세력들이 결국 언론 노조를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그 안에 방송 노조가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 주인이 없잖아요, 공영방송. KBS나 MBC나. 맨날 사장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영방송 실질적인 어떤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의 내부에 그런 그 이념적인 편향성이 있어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요. 네. 확실히 있고 그 이념의 편향성의 어떤 정도랄까요? 아니면은 그 세련된 수준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KBS나 MBC 내부의 노조가 가지고 노조 또는 뭐 PD연합회, 기자협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좌파적 이념의 수준과 그 기획성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떡해.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서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순수한 자기들이 어떤 그 때묻지 않은 그 이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나쁜 짓도 좀 하면서 뭐 사기도 좀 치면서 이렇게 그 좀 때가 묻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타협이 되는데 이 공영노조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KBS나 MBC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되는데 EBS 같은 경우는 네.
얼마 전에 굉장히 딸깍발이, 그게 저희가 이제 딸깍발이. 딸깍발이 좌파라고 하는데, EBS 내의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성은 정말 내 피는 증류수로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가 증류수라는 얘기는 네. 얼마 전에 EBS에서 왜 그 민주주의. 그 네. 보셨죠? 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 보면서 방송. 엄청 네. 어이가 없던데.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적인 어떤 맙소사. 이런 것도 개입하지 않은 정말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들에게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순 언론 엉터리던데. 엉터리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소명에 이렇게 빠져서 그것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지식인들의 어떤 그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정방송이나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자의식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떤 신의 자리에 있는 신의 목소리를 자기들이 전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우리 광우병 사태 때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광우뻥. 네, 광우 뻥이 되는 거예요. 뇌송소 구멍 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은 자신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그 사제다. 아. 사제다. 이런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근데 그들만의 생각인 거고 그렇죠. 그들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될 것이 진짜 공영방송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작자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관념의 세계 또는 어떤 어떤 그 치우침의 세계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면 일단은 네. 시청자위원회가 탄탄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작자에게는 제작의 자율성이 있어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청자위원회가 철저히 그거를 아. 같이 검증을 해서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자꾸 이루어져야 아. 제작하는 PD나 제작자는 그거를 시청자의 관점에 다시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 무늬만 시청자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공영방송에서 구성하는 거를 보면 되게 그냥 사회적인 어떤 명사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아. 근데 그분들이 사실 뭐 어떤 방송의 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 문제가 되는 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그 비판하기 어려운 게 나름대로 또 사회적 명사들이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안 하려는 게 하나 있고 아. 두 번째는 뭐 공영방송의 그 시청자위원들을 또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공격 들어오는구나. 공격도 하지만 또 섭외도 하고 아. 예를 들면 뭐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방송에 또 뭐 자기 뭐 자녀나 친척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탁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방송 좀 얘기해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그 유혹이랄까 미끼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방송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방송사로부터 좀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아. 사심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응?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뭐 모난도 정 맞는다고. 그게 일반인들 같으면 그렇게 또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자기 어떤 소명의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사회적 명사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대충 뭐 큰 문제 없으면 넘어가지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청자위원회 위상을 강화를 시켜야죠. 강화를 시키고 그냥 사회적 명사 이런 걸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방송에 네.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비평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아. 그런 시청자위원회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시청자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어도 사실 모든 방송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향돼 있을 수밖에 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근데 그런데 문제는 공영방송이라는 명분 때문에 공정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위원님 참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원래는 네. 그 근대 국가가 국민을 계몽시켜서 그 국가의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시대에 모든 게 라디오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라디오 그렇죠. 방송했었고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 뭐 독일 다 이렇게 그 라디오라는 매체가 일종의 그 정부 국가의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초창기의 그 역할은 그거였구나.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은 뭐 명확했던 거죠. 그거는. 네, 하지만 그것이 그 캐리어나 그 캐리어들이 굉장히 다양화된 시대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용도가 아니라 사회를 이렇게 통합하는 사회를 통합하는 이제 미덕이 중요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걸 왜 왜? 단 한 방송사가 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컨텐츠가 있다면 네. 누구나 다 나도 공영방송 할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 각 방송사들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제안해봐라,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수신료를 걷잖아요. 네. 수신료 위원회라는 걸 딱 만들어서 기금위원회. 방송사들한테 다 제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 그러면 어떤 방송사들은 우리는 뭐 이런 시간대에 뭐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 하겠다. 우리는 이런 시간대에 어떤 뭐 이런 여성 프로그램 하겠다. 이런 것도 제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심의를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SBS는 뭐 일주일에 4번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거기에 제작 수신료 지원해주고. 그 프로그램에 그렇죠. 해당하는 수신료를 그렇죠. 주고.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네. 이제는 사회통합의 어떤 그런 효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통합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요. 프로그램에. 네. 맞잖아요. 네. 왜 KBS, 뭐 MBC, EBS 이렇게 정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어떤 방송사들 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뭐 저녁 때 9시부터 뭐 10시 또 뭐 이 시간대는 우리가 공영방송 프로그램 하나씩 하자 이렇게. 이게 그렇게 돼서 제한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제작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그걸 누가 지원할 거냐? 지금 수신료 걷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준조세를 걷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적인가를 결정해서 그거 하기 싫다는 사람은 한 방송사 하면 되고 자기네 프로그램 하면 되고 자기들 돈으로 네,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예. 선택은 시청자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택 시청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청률이 잘 안 나오고 공영방송을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거는 이제 낭비한 거잖아요. 그거 폐지해야죠. 세금이 낭비된 거니까 준조세가 그렇죠. 낭비된 거니까. 시청자 선택을 못 받은 거니까. 그럼 폐지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방송사로 지원을 하면 일단은 소비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약이 없잖아요. 뭘 해도. 시청률이 낮든지 높든지 상관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근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무슨 그런 법안을 개혁이랍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네. 공영방송 법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안에 공영방송에 관련한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민영을 하자. 미국은 공영방송이라는 게 PBS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도 잘 되죠. 작고 그 도네이션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프로그램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인 그 내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BBC보다 프로그램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영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여기가 공영방송. 영리가 공영방송사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옛날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KBS, EBS, 그리고 뭐 KTV, 네. 국회 방송, 그렇죠. 국군 네. 방송? 국군 방송.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네. 그 방송사들이 어떤 그 시청자를 위한 우리가 기업도 물건을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야 맞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것에서 어떤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되니까 의무적으로 다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니까 제작자 자유를 주면 독립을 시켜주면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면 된다고. 시청자가 뭐 좋아하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를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 세금으로 방송을 할 거면 거기에 합당한 책무를 지우라는 거죠. 자유를 주고. 그것이 정말 공영방송인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 때문에. 정치라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정치를 독립시켜 주려면 공영방송을 정치를 독립시켜 주려면 수신료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 맞아. 수신료에서 해방시켜주고 세금으로도 해방시켜주고 그러면 정말로 정치를 독립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게 독립이지. 그렇죠. 진정한 독립이지. 그게 독립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독립시키는 것도 뭐 대기업 투자 못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하면 돼요. 자기들이. 네. 맞아. 거기 공영방송의 종업원들이 각자 출자해서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광고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아, 저는 그렇죠? 지금 네. 이 모든 논의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정책 위반자들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무시하려나? 네. 왜냐면 아니 우리가 집권하면 어차피 공영방송에 KBS, MBC 기자 PD들이 와서 저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와서. 하긴 또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네.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겠다. 마음이 이 사람들 정말 내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집권의 그 힘이 빠지는 순간에는 또 서로 또 다 눈치를 보는 거죠. 다음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네. 이런 공영방송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약할 것 같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나 이런 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 이해관계로 뭔가를 조정을 하고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잖아요. 네. 그리고 법률안에 있어서 최종 심의자란 말이에요.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현재 이런 그 개혁 법안이 이게 공영방송을 정말 정치 예속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지나치게 어떤 정파에 정치 예속은 괜찮은데 정당들의 어떤 정파에 종속을 시키려는구나. 이건 잘못이다 싶으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거부할까요? 저는 거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그 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